그러므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분은 0보다 크다. 예. 됐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쉽다. 얼핏 관찰력이 없는 애들은 되게 복잡하니까 어려운 문제인가 봐. 안 풀어. 이러는데 잘 째려봐. 잘 봐. 보이는 거 있어 없어? 있지. 있나? 예. 도대체 저 상황에서 이 식이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관찰해보란 얘기예요. 보이십니까? 보였으면 좋겠다. 보여요? 예. 뭐가 보입니까? 식 두 개가 보이지. 식 두 개가 너무 쉬울까봐 어떻게 했어? 출제자가 어렵게 보이려고 이항해버린 거예요. 즉, 이 문제는 정상적 상황으로 이 구조로 바꾸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쓰고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넘겨서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구조예요.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 구한다 라고 나오면 우리 어떻게 푼다고 배웠어? y는으로 그래프 하나 그리고 y는으로 그래프 하나 그려서 빨갱이 그래프가 파랭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가 답이다 라고 가르쳤지. 오, 그렇구나. 빨갱이 그래프가 파랭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라는 것은 위쪽에 있는 부분은 얘거든. 그럼 그때 x값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알파에서 베타까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답을 냅니다. 그렇구나. x값의 범위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여기 등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왜? 크다니까. 안 들어간다예요. 자,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이제 보자. 여기에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어. 이거 마치 이 용어를 보는 순간 이거 뭐의 뭐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고 이런 느낌으로 보이네요. 예, 이제 방정식 문제에서 알파 베타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알파 베타는 여기에서 바로 요 점과 요 점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얘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저게 보이는 빨갱이 그래프하고 파랭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요 녀석의 x좌표가 하나는 알파고 x좌표가 하나는 베타래요. 바로 요 교점이 2차 방정식의 뭐가 되는데? 두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상황을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네. 예. 얘는 그래프야. 2차 방정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2차 함수의 식에서 y 없애버리고 1차 함수의 식에서 y 없애서 x만의 식으로 슉 좌변 우변에 넣어버리면 그게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O 저기에서 y 없애버리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얘는 그렇게 나오고 여기서 y 없애버리면 얘는 mx 플러스 n이네. 그래서 이 식을 풉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인수분해 되기 전에 해줘야 될 게 모두 다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우리의 다정한 여자친구 은영이가 나와야 돼요. 자, a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은영이가 나오게 했어.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인데 두근의 합 구하래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돼버렸네. 갑자기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m 알파 베타 구하래요. 뭐가 되겠습니까? a분의 c 마이너스 m 되겠습니까? 네. 요런 식으로 풀어봐.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한 문제에 모든 개념이 다 녹아 들어있어요. 부등식의 관계, 방정식의 관계, 판별식 이런 모든 개념이 다 녹아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되겠죠? 네. 이런 문제를 잘 푸시면 좋다. 네,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잘 안 보여요. 네. 선생님도 처음 배울 때 이 문제 안 보이고 답을 보면서 와 이러면서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좀 감동을 많이 먹으면 좋아.
감동을 많이 공부해서 학습해서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이 훨씬 공부를 잘해요. 그냥 공부는 기계적인 거지.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애하고 공부를 하면서 우와 진짜 그래? 우와 놀라운데 아씨 역사적으로 이래서 이런 죽일놈 만나 이러면서 감정이입을 하시면 공부를 훨씬 잘할 수 있다 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 나와 있네요. 연립부등식의 뜻은 부등식이 2개 이상 묶여있는 것이고 어떻게 푼다고 가르쳤으니까 시작!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두 종류의 연립부등식이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은 위에 있는 문제를 2가지 솔루션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우선 절대값이 나오면 무슨 생각하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절대값을 없앨 수만 있다면 분류를 통하지 않고 좀 그냥 잘 없애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근데 이런 거 푸는 거 선생님 가르쳤니 안 가르쳤니? 가르쳤지. 기억이 날란가? 1, 2야? 그러면 이쪽으로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그쵸? 예.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다? 아, x-3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혹은 x-3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래서 x의 범위 구하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혹은 x는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라고 아주 손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풀이 선생님이 예전에 가르쳤죠? 네. 지난 시간, 예전도 아니야. 토요일날 가르쳤어. 기억나지? 예. 자, 이제 솔루션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어떻게 한다? 그냥 무식하게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 구할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1식, 요게 보이는 식을 2식이라고 놓고 풀 거예요. 자, 우선 1식 씁니다. 절대값 x-3은 1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어요. 1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리 얘 어떻게 풀 수 있다? x-3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혹은 x-3은 1보다 크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결국 x 구하면 2보다 작거나 혹은 4보다 크다. 자, 이제 두 번째 식 풀 겁니다. 절대값 x-3이 2보다 작다 풀 거예요. 자, 얘는요. x-3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결국 x의 범위 구하면 뭐 나옵니까?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뭐 합니까? 예, 따로따로 풀었으니까 얘를 가지고 뭔 짓을 한다? 공통해를 구할 거예요. 그래, 공통해 구하기 위해서 나 수직선 그림 그려봐야겠다. 좀 헷갈린다. 머릿속에서 하긴 힘들다. 그래서 수직선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혹은 4보다 크다. 자, 팔행이 그립니다.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나왔어요. 자,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 그러므로 공통 부분의 빗금을 쳐서 답을 냅니다. 어떻게? x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혹은 x는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오쉣. 우리 위에 잘못 계산을 풀어. 틀었어. 계산. 여기서 잘못했어? 아니, 저 위에 계산 틀렸어. 위에서 틀렸어? 오씨. 예, 여기 사다.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사다.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 얘는 기본인데, 예, 절대값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한 큐에 풀 수 있으면 풀어도 나쁘지 않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니까 아우씨 욕 나온다. 어떤 욕이 나오니까 우리는 2차 부등식을 배웠는데 무슨 부등식이 나오고 있다? 4차 부등식, 일명 고차 부등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좌절하지 말고요. 배웁니다. 자, 고차 방정식이라는 거 우리 배웠지? 고차 방정식의 해법은 무조건 뭘 하는 거다? 인수분해하는 데 있다라고 했어요. 자, 고차 부등식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쟤 뭐로 인수분해 될까 이제 고민해야겠지?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 인수분해 공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얘는 해당 사항 없지? 최소 문자 2개 필요하니까.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로 정리. 얘도 필요 없죠? 예. 그러면 5. 보기차식. 보기차식이란 홀수차항이 없는 4차식. 얘 보기차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당 사항 없네. 자, 그리고 먼저 묻겠다. 자, 6번 뛰어넘어서 7. 상반 방정식 묻겠다. 상반 방정식이란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방정식 혹은 식인데 얘는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오우 좋아 이랬는데 갑자기 1, 2. 아이씨 상반 방정식 아니네.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인수정리 조립제법이에요. 자, 얘를 인수정리로 푼다라는 개념은 f의 알파는 0을 만족시키는 알파 값을 구하는 거다라고 했지. 즉 x자리에 어떤 숫자를 막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그 알파 값을 찾아서 조립제법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어? 쉬운 문제 80%는 저 알파 자리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6개의 숫자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지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위 20% 문제는 무조건 공식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죠. 자, 알파를 구하는 공식 뭐라고 가르쳤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업하자.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 몇이야? 1, 상수항 2지. 2의 약수는 1과 2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부터 알파를 찾아낼 텐데 알파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4개의 숫자 중에 걸려들 거야. 그럼 이제 빠르게 넣어보자. 무슨 수 넣어볼까? 1은 아니지. 그치? 한번 마이너스 1 넣어볼까? 1 마이너스 1면 플러스 3 플러스 4 슈. 잠깐 마이너스는 전부 양수되네? 와 씨 마이너스는 절대 눌 일 없어. 그럼 이제 남는 수는 뭐야? 예. 잠깐만 이거 1도 돼야 돼. 예. 4차니까 2차까지 만들려면 최소 알파가 몇 개 필요해? 2개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가 안 되면 얘는 1과 2밖에 안 되겠네. 그래. 1과 2밖에 안 돼. 게임 끝났어. 볼 필요도 없어. 조립제법 막바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조립제법을 써볼까? 예. 4차, 3차, 2차, 1차, 상수 1과 2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했어요.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내가 원하는 0. 한 번 더 갑니다. 자, 요번엔 2 집어넣습니다. 1, 2, 0, 0, 1, 2, 0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에 보이는 저 4차 부등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다. 시작! x-1, x-2, x의 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라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도록 하지. 원래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부등식은요 2차 부등식까지. 그런데 4차 부등식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인수분해했을 때 그 일부가 무조건 양수가 되거나 무조건 음수가 되는 항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무조건 양수가 되는 항은 어떻게 하면 돼? 양변 나눠버리면 되지. 무조건 음수가 되는 항은 어떻게? 양변 나누되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꾸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 1번, 2번, 3번 중에 누구를 없애버릴 수 있다? 누구?
뭔가 핸드폰 떨어진 소리 계속 난다? 누구를 없앨 수 있다? x의 제곱 플러스 1을 없앨 수 있어요. 왜? 얘 실수의 제곱이지.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 0 이상인 수에 1을 더했네? 1 이상. 무조건 양수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 양변을 양수로 나눠버렸어 라고 이제 나눠버리니까 갑자기 2차 부등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풀었더니 x의 범위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죄송해요. 마이너스 1이 된다. x는 1보다 작거나 혹은 2보다 크다 라는 범위가 나왔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네요.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얘 인수분해 됩니까? 예. x라는 공통인수 묶어서 인수분해 되죠. 결국 x는 0 이상 4 이하 나왔어요. 자, 따로따로 풀었으니까 이제 요 따로따로 푼 결과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면 된다? 공통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그려보도록 하자. 1보다 빨간색. 자,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그리고 파란색. 0 이상 4 이하 라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 표시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x는 0 이상 1 미만 혹은 x는 2보다는 크고 4 이하다 라는 이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선생님이 얘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소리를 내지르다가 목이 맛이 갔던 거야. 2차 절대 부등식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항등식과 미정계수 2단원을 가르칠 때요. 등식이라는 것은 자고로 방정식과 함등식으로 나뉘어진다. 부등식이라는 것은 자고로 조건부등식과 절대부등식으로 나뉘어진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보자. 어떤 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요. 출제자가 앞에 아무 말 없이 이제 식 2개를 넣는 거야. 그런데 이 등식은 하나는 항등식일 수 있고 하나는 방정식일 수 있지? 예. 그러면 방정식 같은 경우에 문제가 어떻게 나와? ax 플러스 b는 x에 관한 식이다 풀어라. 그냥 이렇게 나오면 방정식이에요. 자, 얘가 항등식인 경우에는 얘는 앞에 어떤 수학적인 표현들을 달고 이 식을 준다. 시작!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이미 x값에 대해서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예,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이런 수학적 표현이 보이면 선생님이 얘는 무조건 무슨 문제를 했어? 항등식. 항등식이네? 이런 답은 어떻게 내면 돼? 답은 a는 0 and b는 0. 어머, 방정식이네. 어떻게 풀어야 돼? x는 a분의 b. 첫 번째, a는 0이 아니다. 두 번째, a가 0이면 0 곱하기 x는 b가 돼서 거꾸로 읽으면 b가 0인 경우에는 x는 0분의 0꼴 나와서 x는 뭐가 나온다? 부정 나온다. 두 번째, b는 0이 아닌 경우에는 x는 0분의 0 아닌 꼴 나와서 뭐가 나온다? 불능 나온다. 이런 식으로요. 똑같은 등식에 대해서도 항등식과 방정식은 완전히 푸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등식과 방정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이 그대로 부등식으로 넘어와서 뭘로 발전됩니까? 조건부등식이라는 개념과 절대부등식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죠. 자, 항등식과 같은 구조를 가진 게 뭔데? 절대부등식이야.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요. 2차 절대부등식이야. 얘가 왜 2차 절대부등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x값에 대해서도 x값에 관계없이 부등식을 무조건 만족하는데 이 부등식이 가만히 보니까 2차식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합체해서 뭐라고 부른다?
2차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2차 절대 부등식의 해법을 배워야겠죠? 자, 앞으로 너희들이 문제를 볼 때 이런 수학적인 표현이 딱 보이면 어머! 뭐라고 반응해야 돼? 2차 절대 부등식이네? 1차적으로 반응을 하고 나면 2차 절대 부등식은 어떻게 풀였더라? 라고 했을 때 나와야 되는 대답이 이거예요. 그림을 그리노 A, D 라고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자, 2차 절대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림을 그린 후 A, D 다시 우리 한번 읽고 나가자. 이렇게 얘는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이렇게 읽을 거야. 이런 수학적 표현 보면 무조건 2차 절대 부등식이 한 번 읽고 갑니다. 이 부분 시작.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항상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거 무슨 문제구나? 2차 절대 부등식이구나. 2차 절대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고? 그림을 그린 후 AD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그림을 그리고 AD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개념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위에를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할 조건은 이라고 나왔어요. 딱 보니까 얘는 뭐다? 2차 절대 부등식이에요.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은 자고로 x값을 풀었을 때 답이 항상 뭐가 나온다? x는 모든 실수가 나오는 부등식을 말하는 거야. 어머, 그러면 이 부등식을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만족하려면 이 2차 포물선의 그래프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y는 2차, y는 0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y는 0이라는 x축보다 2차 포물선이 항상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그래프의 종류는 하나밖에 없지.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 상황을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거야. 자, 요런 상황이 되려면 A의 부호는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자, 판별식 D는 이런 의미야? 와우! 실근이 내 눈에 두 개나 보이네.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요. 와! 얘 중근이네. 접하면 전부 중근이야? 0이에요. 아무리 봐도 교점이 없어. 실근이 없어. 아이씨,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지만 허근이 있다는 얘기네. 요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는 실근이 없으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 하나 드릴 겁니다. 2번, 4번은 여러분이 합니다. 세 번째 말고 네 번째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 이하이다가 성립할 조건 구하래요. 잠깐만, 얘 2차 절대 부등식이네. 그림 그려야겠네. x축보다 작거나 같다죠. x축보다 작거나 같은 것까진 된댔으니까 요 그림까지는 되겠다요. a의 부호 뭐가 되겠습니까? 0보다 작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A와 D의 부호만 신경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과 3번은 여러분이 그림 그리고 해본다. 되셨습니까? 요게 2차 절대 부등식이라는 개념이에요. 되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안 했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2차 절대 부등식 문제의 다양한 표현 한번 같이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2차 절대 부등식은 결국 뭐야? 그래프가 이렇게 맨 위쪽에 있어야지. 절대로 2차 부등식에서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얘는 조건 부등식이 돼버리거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고 일부만 성립하는 조건 부등식이라서요. 그래프가 항상 위쪽에 떠 있거나 X축 밑에 있거나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2번까지 다 읽어보고 넘어가자.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입만 움직이지 마십시오. 자, 시작!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상이다가 성립할 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y값이 양수이거나 0이 될 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y의 값이 음수만 나오지 않으면 될 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림이 x축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때 눈치채셨어요? 자,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다 같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 네, 밑에 시작!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 이하이다가 성립할 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y의 값이 음수이거나 0이 될 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y의 값이 양수만 나오지 않으면 될 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림이 x축 위로 올라오지 않을 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런 게 가장 노멀한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성립할 때 임의의 뭐 이런 거 있죠? 걔네들은 되게 노멀한데 이걸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더 꼬아서 비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이런 표현들로.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그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딱 봤더니 자, 좋게. 예. 자, 문제를 딱 봤더니 더 올려도 되겠구나. 예.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래요. 와,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건 x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뭐야? 얘는 2차 절대 부등식이다요. 자, 2차 절대 부등식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림을 그리는 AD. 다시 한번 시작. 그림을 그리는 AD 되겠습니다. 요상한 그림으로 그려봐야겠다. 어머, X축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되면 그림은 요런 그림이 나오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자리에 무슨 숫자가 보입니까? 1이 보여요. 1은 0보다 크다. 맞죠? 예, A는 0보다 크다. 이제 판별식 D 써줄 건데 4분의 D 공식 쓸 거예요. 자, 4분의 D 공식 쓰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3A의 A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풉니다. 4A의 제곱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3A는 0 이하이므로 A의 제곱 플러스 3A는 0 이하다. A 플러스 3은 0 이하이므로 A는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다 라고 나왔어요. 자, 됐지? 그런 애들은 보통 이 2차 절대 부등식 문제를 어떤 식으로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냐면요. 좀 허술하게 배운 학생들은 2차 절대 부등식 나오면 그냥 판별식 D만 가지고 풀면 되지? 요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대부분의 문제가 얘를 별도로 따지지 않아도 답이 얘랑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어때? 상급 문제는요. 요 A가 0보다 크다라는 것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A, D에서 A를 놓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해야겠지. 1이 0보다 크대.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절대 부등식이에요.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야. 맞습니까? 이 절대 부등식에서 A의 범위를 이 절대 부등식에서 요 나머지 문자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A는 무조건 모든 실수가 나와요. 왜? 이 절대 부등식과 A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 A가 무슨 값을 갖든지 이 절대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절대 부등식이에요. A랑 전혀 상관없이 A는 아무거나 다 가져도 돼. 이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해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나와 있는 원래 속 내용은요. 얘하고 얘의 무엇을 구하는 거야? AND로 묶어, 뭐하로 묶어? AND예요. 자, 그림을 그리니
그림을 그린 후 A, D라고 했을 때 A와 D는 A도 만족하고 D도 만족해야 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N으로 묶는데 그 답이 뭐가 나온다? A는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가 나오고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대부분의 애들은 얘를 날려버리고 판별식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야. 근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야. 너희들이 중하위권이 되고 싶으면 그래도 돼. 근데 최상위권이 되려면 저 A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2차 절대